이 회사 뉴스에는 늘 같은 숫자가 붙습니다. 기술을 팔아받기로 한 돈 누적 9조 원. 사업보고서에 적힌 계약 15건을 다 더하면 9조 6,567억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1,055억이니 몸값의 2배가 넘는 돈을 이미 벌어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임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나눠받는 성공 대가, 마일스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실제로 받아서 매출로 잡은 돈은 얼마일까요? 2,719억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기술 이전으로 인식한 매출을 다 더한 값이고 9조 6,567억에 2.8%입니다. 여기에 7월 오노 마일스톤 142억이 더 붙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임상 단계 바이오에서 이만큼 버는 회사는 드뭅니다. 다만 나머지 97%는 임상과 허가를 통과해야 열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숫자입니다. 9조는 최대치이고 지금까지 쥔 건 2,719억입니다. 잠깐 멈추고 이 회사부터 짚고 가죠. 2006년에 세워 2013년 코스닥에 상장한 리가존바이오가 만드는 건 ADC,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에 항암제를 붙인 약인데요. 항체가 배달부, 항암제가 폭탄인 셈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20년 동안 허가받아 판 약은 몇 개일까요? 0개입니다. 이 회사가 파는 건 약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약을 끝까지 만들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제약사에 넘긴 뒤 계약금과 성공 대가를 받죠. 파는 건 ADC를 만드는 새 부품입니다. 항체와 항암제를 정해진 자리에 붙이는 기술, 혈액에서는 안 끊어지고 암세포에서만 끊어지는 사슬, 이걸 링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 셋을 다 가진 게 이 회사의 주장이고 얀센과 오노 약품, 암제니 값을 치렀습니다. 작년 매출 1,415억도 전부 이 계약에서 나온 돈이고 최대 주주는 2024년에 지분을 산 오리온입니다. 시가총액 4조 1,055억. 이 숫자들 하나씩 다시 세보겠습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재무제표 어디에 남을까요? 계약 부채라는 자리에 쌓입니다. 돈은 받았는데 할 일이 남아서 아직 매출로 못 잡은 금액인데요. 2024년 말 잔액이 739억이었습니다. 새 계약이 없어도 매출로 바뀔 재원이 739억 쌓여 있었다는 뜻이죠. 얀센이 2024년 1월에 한 번에 준 선급금 1억 달러가 여기 들어 있었고요. 이 재원을 개발 진행에 맞춰 조금씩 매출로 옮겨왔는데요. 2026년 3월 말 얼마가 남았을까요? 96억입니다. 2년 만에 87%가 사라졌습니다. 새로 판 계약은 2024년 10월 오노 약품이 마지막이라 21개월째 채워 넣은 게 없고요. 오늘의 두 번째 숫자인데요. 새 계약 없이 매출로 바뀔 재원은 96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럼 임상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세계 임상시험 등록소에서 리가든 기술이 들어간 시험을 세어보면 22건입니다. 22건이 다 돌아간다고 읽히기 쉬운데요. 이 중 ADC는 9건이고 나머지 13건은 이 회사가 예전에 만든 항생제입니다. 그럼 그 9건 중 허가 직전 마지막 단계인 3상은 지금 몇 건일까요? 확인되는 건 0건입니다. 등록된 3상은 딱 하나. 중국 파트너가 돌리는 유방암 시험인데요. 마지막 정보 제출이 2023년 8월이고 끝내기로 한 날짜가 1년을 넘겨서 등록소가 상태를 미확인으로 표시해뒀습니다. 환자를 몇 명 넣었는지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고요. 살아있는 게 확인되는 건 전부 일상, 사람에게 처음 넣어 안전한 용량을 찾는 단계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숫자입니다. 임상은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 하나에 얼마를 받을까요? 이 회사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큰 선급금은 얀센이 낸 1억 달러, 약 1,424억 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준으로는 최상위권이고요. 그런데 올해 4월, 길리어드가 독일의 한 비상장 회사를 사면서 선급금으로만 얼마를 냈는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회사가 가진 건 임상 1비 이상 자산 하나와 ADC 플랫폼이었는데요. 3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약 4조 5천억 원. 리가돈이 받은 최대 선급금의 30배가 넘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파는 시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넘기면 개발비를 상대가 떠안는 대신 자산당 값이 작아지고 임상 데이터를 만들어 넘기면 값이 자릿수째 달라지거든요. 오늘의 네 번째 숫자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언제 파느냐가 값을 30배 가릅니다. 작년에 본업에서 난 손실이 1,065억입니다. 재작년 209억에서 5배로 벌어졌는데요. 적자가 5배가 됐으면 매출이 무너졌겠거니 싶은데 매출은 오히려 12% 늘어 1,415억이었습니다. 만드는 데 든 돈도 파는 데 든 돈도 줄었고요. 그럼 뭐가 늘었을까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작년에 얼마를 썼을까요? 2,169억입니다. 매출의 1.53배를 연구비로 썼습니다. 올해 1분기는 더합니다. 매출 359억에 연구개발비 674억, 1.88배고요. 이 속도면 올해 연구비는 2,694억이 됩니다. 이 회사의 적자는 장사가 안 돼서 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쓸지 정하는 결정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숫자입니다.
적자의 크기는 매출이 아니라 연구비가 정합니다. 지난 7월 회사가 5천억을 조달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국민성장펀드에 바이오 1호 투자였고 산업은행이 2,500억, 최대주주 오리온이 1,250억을 넣었습니다. 발표 직후 주가는 3주 만에 33% 빠졌습니다. 희석 우려였죠. 그런데 조건을 뜯어보면 투자자가 가져간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빌린 돈에 보통 따라붙는 것들. 해마다 주는 이자와 만기에 얹어주는 돈은 얼마일까요? 둘 다 0%입니다. 투자자가 중간에 돌려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 주식으로 바꾸는 건 2028년 7월부터입니다. 바꿔주는 가격 12만 1,400원은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고요. 발행가도 기준 주가보다 9.4% 비싸게 매겨졌습니다. 돈을 대는 쪽이 그만큼 양보했다는 뜻인데요. 정작 눈여겨볼 건 조건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회사가 밝힌 쓸 곳은 후기 임상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6번째 숫자입니다. 초기에 팔던 회사가 값을 올리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은 증권사 목표주가입니다. 목표가를 낸 곳은 9곳, 21만원에서 24만원 사이인데요. 8월 6일 종가 11만 900원보다 최대 116% 위입니다. 숫자만 보면 크죠. 그런데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26만원에서 11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동안 2026년 들어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는 몇 곳일까요? 0곳입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7월에 한 곳이 22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개발 중인 후보물질 하나의 값을 8,155억에서 1조 3,709억으로 68% 높여 잡은 게 이유였습니다. 그 자산은 아직 임상1상입니다. 목표가 계산이 임상, 1상, 물질의 성공 확률 가정에 기대다 보니 같은 자산을 두고 증권사끼리 68%가 벌어지고요. 2027년 매출 전망도 증권사마다 2.5배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 주가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7번째 숫자입니다. 주가는 반토막인데 목표가는 한 곳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확인한 숫자들 다시 봅니다. 다 번 줄 알았던 계약 장부, 넉넉한 줄 알았던 매출 재원, 마지막 단계까지 간 줄 알았던 임상, 충분한 줄 알았던 자산 단값, 장사가 안 돼서 난 줄 알았던 적자, 투자자에게 유리한 줄 알았던 조달 조건, 다 반영된 줄 알았던 목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천 기술을 초기에 반복해 파는 모델은 실제로 통했습니다. 얀센과 오노 약품, 암제니 값을 치렀고 지금까지 2,719억을 매출로 인식했습니다. 링커의 안전성도 세임상에서 같은 패턴으로 확인됐고요. 남은 질문은 자산 하나에 매기는 값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초기에 팔면 30배가 갈리니까요. 그래서 5천억으로 후기 임상을 직접 하겠다고 한 건데 그 능력은 아직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할 지점은 넷입니다. 12월 두 학회에서 나올 임상 데이터, 2027년 1월 얀센이 2억 달러를 더 내고 단독 개발 권리를 사가는지, 2027년 중국 3상이 끝나 허가 신청까지 가는지, 그리고 매분기 연구 개발비 집행 속도입니다. 목표 주가는 두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다시 세야 하는 회사라서요. 다음 숫자가 나오면 다시 세보겠습니다.